지식문화를 만들어가는 지식나는 공동체 북프롬 비전, 오늘 38번째 시간이 오늘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얼굴 있는 여자 김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하실 세 분의 패널분들을 모셨는데요. 자, 각자 본인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호텔 ICC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맨들에게는 가장 저렴한 숙박료와 그리고 결혼 정년기의 청춘 남녀에게는 로망의 장소인 웨딩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퇴근 후에 20분을 투자하면 20년이 아름다워지고 퇴근 후에 2시간을 투자하면 20년의 명함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2시간 20분을 투자하기로 결심한 박안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 같은 여행을 추구하고자 하는 남자, 키가 작아서 슬픈 이초등이요 최진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현재 교보문고에서 자기계발서가 150권 정도 되는데요. 현재 교보문고에서 지금 몇 위를 완수하셨죠? 15위. 15위에 올라있는 현직에서 퇴직 후를 준비하는 퇴근 후 2시간의 공동 저자 두 분을 아주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제가 잠시 두 분 저자님을 소개를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정기룡 저자님은요, 예, 대전 중부, 동부, 둔산, 대전의 대전 경찰서장을 역임하셨고요. 지금은 삼성 S1의 상임 고문이시고 행정학 박사이시면서 대전광역시 안전분야 명예시장이시고 현재 미래현장 전략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대전 아침마당에 고정 출연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 분의 저자님이신 김동선 저자님은요,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시고 서울신문과 한국일보 기자로 일하셨고요. 이란문화기금 펠로로 1년간 일본에서 연수하시면서 노인 문제를 연구하셨어요. 그래서 책을 3권을 내셨는데요. 야마토마치에서 만난 노인들, 43살부터 준비해야 될 노인 대책 7가지, 은퇴 후 희망설계 333 등을 저술하셨고요. 현재는 공주대 등에서 사회복지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시작하시면서 아직 책을 구입하신 분도 계시지만 책을 아직 안 읽은 분도 계시고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책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정기룡 저자님께서 강연 방식으로 책에 대해서 10분 정도를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1990년도에 서부경찰서 수사과장 할 때요, 경찰서 내 일이 있어가지고 담당 직원은 구속이 되고 서장님은 직위 해제가 되고 집에 갔는데요. 주무과장인 저로서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여보 중징계 먹으면 그만둬 이렇게 하는데요. 딱 그만두려고 해보니까 할 게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위기가 왔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알고 직장 생활도 한참 하다가 그만둘 수 있겠구나. 또 언젠가 정년해 보겠구나. 이런 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2004년도에 딱 보니까 정년이 한 8년 남았는데 사실 모든 공무원이 그랬지만 가진 건 별로 없고 애들은 어리고 정년 계산을 해보니까 정년해도 애들이 대학교 1학년, 2학년이더라고요. 이게 뭘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빵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음은 정년하고 빵집을 차리면 어떠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빵도 만들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홍명산가 5층에 있는 성심당 제과학원에 갔더니 원장님 그러시는 거예요. 서장님 요즘에는 빵이 대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학원에서는 한 달에 수강료가 25만 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등록을 해가지고 6시 반에 특별한 걸 없으면 학원에 가면 학원에 레시피를 딱 적어놨어요. 소보루빵, 밀가루 몇 그램 딱 적는 대로 하면 이제 빵이 되는 거죠.
빵을 만들고 오면서도 내가 과연 빵집이 될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여보 나 빵 배우려고 그랬더니 앞치마를 해주더라고요. 열심히 배워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가서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았어요. 학생들은 자격증을 따면 대학교 갈 때 특혜가 있었어요. 제가 나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처음에 들어온 학생은 제가 원장인 줄 알아요. 저한테 원장님 그런 거죠. 그래도 언젠가는 빵집을 차린다 이렇게 했는데 딱 따고 보니까 원장님이 요즘에 프랜차이즈 때문에 빵집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또 그럼 뭐라지 하다가 그러면 떡을 배워볼까? 또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전역 건너편에 중앙시장에 떡집에 가보니까 한 군데 소개를 받아왔죠. 그러니까 사장님 그러시네요. 떡이 어려우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좀 가르쳐주세요 했더니 지금 배우고 싶으면 매주 토요일날 새벽 4시 반까지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여보 떡 배우려고 그러니까 무릎까지 장화를 해주네요. 열심히 배워 그러더라고요. 매주 토요일날 새벽 4시 반에 장화를 가지고 떡집에 가면 쌀을 2가마를 담아놨어요. 그걸 건져가지고 일코, 빠코, 구름떡, 바람떡, 송편절편 그 쌀가루 집어쓰고 그 백설기 뜨거운 걸 막 랩으로 싸내놓으면 뒤에서 아줌마들이 저 사람이 경찰서장인데 떡 배우러 왔대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죠. 그래도 정렬하고 뭐랄까 생각하니까 뭐 창피하지 않았어요. 한 1년 반 사실 배웠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떡집 하는 것보다 떡 사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떡집 어려워요. 찰떡 설거지 어렵더라고요. 떡을 한 1년 반 배웠고 또 배우고 나니까 또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또 성심당 지혜학원에서 초콜릿, 수제 초콜릿을 6개월 더 배웠습니다. 네. 또 배우고 나니까 요즘에 또 두부가 대세라고 그러는데요. 대전에 구중마을에 가가지고 손두부 만드는 데 가서 손두부도 한 6개월 또 배웠습니다. 다 퇴근하고 다 주말에 배운 거죠.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퇴근하고 사실 뭐 피아노도 한 4년 쳤고 또 토익 준비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은 한 가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뭔가 한 가지 하면 그게 어려운데 그걸 한번 일단 시작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떡도 하고 빵도 하고 두부도 하고 하지 말고 한 가지 일을 정말 퇴근하고 2시간짜리를 잘하면 나중에 정렬하고 명함이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배우신 게 상당히 많으시네요. 네. 지금 잘하시는 떡 종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떡 하는 거 사 먹고 싶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집에서 좀 해주진 않으십니까? 안 만들어 먹어요. 안 만들어 먹어요. 네. 두부는 어떠신가요? 두부는 두부는 제가 집에서 만들어 보셨어요? 옛날에 네. 집에서 만들었는데요. 네. 그 기계가 이제 사실 집에 있는데요. 사실 그 당시는 두부를 만들면 돈 되게 뻔했었는데 사실 소량으로 했으면 돈이 안 됩니다. 아싸리 사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패널분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궁금하신 점들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해도 될까요? 방금 얘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 퇴직 후에 명함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떡도 배우고 제과도 배우시고 수제 초콜릿도 배우시고 노무사까지 도전하셨죠? 책의 내용에서는 떨어졌습니다. 네. 많은 것을 배우시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많은 비용도 들어갔으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갖고 계신 명함은 강사이시거든요. 네. 네, 그렇게 많은 시간과 경비와 세월을 많이 배우는 데 투자를 하셨는데 과연 지금 이제 많으신 분들이 퇴직한 후에 명함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배울까 굉장히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교훈적인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걸 들려주고 싶습니까? 우리 저한테죠? 네. 제가 볼 때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또 해서 즐거운 것, 그것을 취미생활로 계속 현직에 있을 때 하면 나중에 그것이 명함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죠. 네. 네, 정기룡 저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안전과 국가 질서를 위해서 30여 년간 봉사하시다가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활동해 주시면 참 감사드리고 또 그런 내공이 묻어있는 책 참 잘 봤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은 조금 더 지금의
그 역량을 조금 더 넓히는 그런 활동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즉 말씀드려서 조금 전에 일부에서도 제가 봤습니다만 수많은 분들이 그 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외연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방의회나 또 국회로 진출하실 생각 그런 부분도 없으실까. 네, 그런 말씀드리면 제가 S1에 잘리죠. 여기서 S1에 죽을 때까지 되게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예. 아마 그 저자님께서도 공직에 있으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계셨을 거로 사료가 되는데 제일 중에 최고 어려웠던 일들을 어떤 때가 그 위기라고 생각되셨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경찰 생활하면서 위기가 항상 오죠. 정말 순간순간의 위기인데 정말 그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이 위기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항상 내가 나를 봐야 되죠. 내가 이제 위기가 왔나? 나를 점검해야 또 도약의 발전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저만 모르고 오지 말고 우리 작가님도 많이 봐주세요. 네, 그러면은 김동선 저자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책의 내용에서 보면은 가족의 리셋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갑자기 아버지가 퇴직을 하시고 집에 계셨을 때 굉장히 낯선 아버지로 인해서 가족들이 그거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 책의 내용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아내를 또 다시 적응을 해야 되고 자녀들에 대한 어떤 관점들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아버지 입장에서는 낯선 아버지로서의 훈련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순응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다시 가족의 입장으로 봤을 때 아내의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아직은 우리 사회에 그런 어떤 훈련 기간이나 적응할 수 있는 기간들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내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어떻게 아버지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너무 어렵습니다. 네, 사실 그 퇴직이라는 일이 남자에게만 당사자에게만 힘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함께 겪는 가족에게도 그러한 변화가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변화이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사실 퇴직 전까지는 가족 간의 역할 구조가 분명했어요. 남자들은 바깥일, 나가서 돈 버는 일, 여자들은 집에서 가정일, 이렇게 집안일 이렇게 나눠서 하다가 갑자기 그 역할 구조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게 이 한 가족으로서의 도전인데 이제 물론 아빠들도 이제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이 많이 이제 외면을 합니다. 그동안 너무 서로 이제 바깥 생활, 안 생활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적응하기가 힘든데요. 이제 물론 가장도 노력해야 하지만 이제 가장이 겪고 있는 이 변화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족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이제 사실 이 아까 하신 질문의 정답도 역시 이 책 속에 있어요. 네. 그래서 정 소장님 경우를 이제 살펴보면 이제 그 사모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서 남편을 위해서 와인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수고했다고 이렇게 격려하고 이제 푹 쉬라고 말이라도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내로서는 이제 아내 가족들은 그동안 가장이 밖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정말 힘든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한 노력들을 정말 감사하고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인도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자녀들은 아빠를 위해서 그동안 정말 가장으로서 노력하셨으니까 표창장이라도 만들어서 드리면서 이렇게 아빠를 인정해 준다면 이게 이제 그 퇴직을 맞은 남자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집안에만 있죠.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주로 지내는데 이러한 변화에도 많은 가족들이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역할을 줘야 되지 않을까. 집에서 못 쓰는 의자라도 있으면 꺼내서 이것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밖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정보도 제공하고 함께 나가서 이제 행사에도 참석하고 여행도 하고 이제
물론 자녀들도 바쁘고 아내도 나름대로 이제 그 아줌마 네트워크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하지만 남편이 겪는 그러한 변화와 이제 힘든 그 과정을 이해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단계에서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도 같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작가님 정일은 작가님께 또 가족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사모님이 와 계신 걸로 알고 계신데 우리 책에서도 보다시피 비자금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저자님께서는 퇴직 후에 비자금을 쓰시려고 적금을 들어나셨는데 그 아들의 등록금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혹시 우리 사모님께서 다시 드릴 용기는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마음은 없으신지 저자님과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년하고 보니까 비자금이 필요한데요. 사실 비자금을 다시 전해주실 용기가 있으신지. 네. 마이크 오겠습니다. 가볍게 이거 제가 해놓은 사연 갑자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 모시고 간략하게 가족 얘기 훈훈한 얘기이기 때문에 인사 말씀 겸 그 비자금 얘기도 다시 돌려주실 건지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가족은 집에서도 사실은 이거는 좀 그냥 그 멘트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밖에서만 이렇게 유머스럽고 재밌지 않고 집에서도 밖에서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그 나이에 비해서 한 5년 정도는 젊어 보인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집에서 항상 웃고요. 사실 신혼 때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하도 웃어가지고 저희 아이가 태어났는데 막 웃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비자금 얘기하셨는데요. 사실은 비자금을 제가 조금씩 내놓고 있습니다. 큰일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그 프로그램에 감사드리고 또 패널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바쁘신데 방문해주신 찾아와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패널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조신하지만 살아봐야 알아요. 아니까마게 전혀 다릅니다. 예. 아마 그 북코럼 38회 역사상 처음 사모님이 이렇게 등장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라고 안 했으면 많이 서운해하실 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경찰서장까지 하시고 아주 그 고위 관료셨잖아요, 경찰 내에서. 근데 어떻게 조금 더 네트워크가 높은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빵이나 떡이나 만들 생각을 하셨을까 참 의구심도 많았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생각되는 것은 그럼 우리 정기룡 저자님 혹시 평소에 그 좌우명이 있으셨는지 네. 그런 부분이 혹시 작용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 궁금합니다. 저는 정년하고 좌우명을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 아내한테 아부에서 손해 없고 아내한테 반항해서 이득 없다. 예. 네. 아내한테. 네, 아주 아내 사랑이 돈독하게 훈훈하게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책의 내용에서 보면은 굉장히 아내 얘기가 많이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자격증을 들어갔을 때 떡을 할 때 무릎 달린 장화를 선물을 받는다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제빵을 할 때 앞치마를 선물을 받는다든가 아내로부터 굉장히 많은 후원을 갖고 계시는데요. 근데 결국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지금 강사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것도 역시 아내의 권유에 의해서 처음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자꾸 8살 연하의 책의 내용에 보면 8살 연하의 아주 미모를 갖춘 아내 방금 나오셔서 인사를 했지만 우리 저자님께서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깊으실 것 같아요. 아내에 대해서 현재 이 시점에서 아내에 대한 어떤 키워드를 한 서너 가지 정도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거보다도요. 사실 뭐 아내랑 나이 차이 8살 나는데 살다 보면 싸우잖아요. 그럼 제가 말하다가 딸리면 그래요. 내가 나이가 더 먹었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부인하고 남편이 무슨 나이 차이가 어딨어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아내가 장화를 선물한 것도 사실 자기한테 좋자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정년하고 노는 남편이 꼴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장화 사주고 사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내면에는 지금 굉장히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표현은 역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살아봐야 안 되니까요. 네, 살아보니까 많이 행복하시죠. 그러면은 제가 마이크 등기면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선 저자님, 우리 책의 내용에 보면 창직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창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직업을 퇴직 후에 직업을 갖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도 있고요.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직업군이 있고 또 어느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 책에서 정기룡 저자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직업별로 해서 또 연령대별로 해서 어느 때쯤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생산적인 창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장직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장업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그렇죠. 장직이라는 말은 좀 아직 낯설 것 같아요. 네. 장직이라는 말은 직업을 만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퇴직을 하고 재취업도 아니고 장업을 하는 것도 아닌 제3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할 일이 없다. 나를 써주는 데가 없다. 이렇게 내가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할 일이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들라는 게 이제 장직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생각인데요. 그리고 또 장직이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찾아서 만든다는 의미예요. 지금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은 계속 사라지고 있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일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일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책에서도 인용을 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은퇴하신 분이 이분은 IT 기업에서 일을 하시다가 조금 빨리 퇴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낚시찌가 필요하죠. 그렇죠? 낚시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전 잘 모르지만 낚시찌를 주로 이제 디자인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IT 기업에서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낚시 전문 쇼핑몰을 만들고 이제 거기서 자기가 만든 낚시찌를 이제 판매를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낚시찌를 가지고 돈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은 이제 우리나라 낚시 인구만 해도 한 250만 명에서 500만 명 정도는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은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IT 기업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쇼핑몰 운영에 있어서 노하우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자기가 속해 있는 동호회가 있죠, 그죠? 동호회 멤버들을 통해서 이제 마케팅이나 홍보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고요. 이런 식의 일들이 이제 사례가 대표적인 형태의 이제 장직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질문하신 패널께서 구체적으로 뭐 나이대, 뭐 연령대, 나이대, 뭐 남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정말 개별적인 형태의 자기 장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든 장직의 기본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해서 이게 일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요. 실제로 퇴직을 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자기가 현역에 있을 때만큼 많은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그러한 소득 감소를 감수하고라도 이 일이 즐겁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장직의 의미인데 예를 들면 자기가 잘하고 정말 즐겁게 하는 일들을 발전시키면 바로 장직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여자들은 살림을 잘하죠, 그렇죠? 살림 도사입니다. 그래서 살림을 잘하면 내가 장을 잘 담근다, 반찬을 잘 만든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서 정말 맛있는 장을 담궈서 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실제로 뜨개질을 좋아했던 사람이 자기가 뜨개질이 사실은 굉장히 옛날 취미였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뜨개질 붐이 불고 있는데 이 사람이 뜨개질을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쇼핑몰을 만들었죠. 그리고 자기가 만든 뜨개질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고 또 뜨개질 실과 바늘을 파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기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체인을 만들 정도의 성공적인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의 경우에 남자들이 주로 좋아하는 취미가 있죠. 이제 바둑이라든지 또는 바둑이라든지 뭐 카메라, 사진 많이 좋아해요. 그럼 카메라라든지 또 이 목공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취미 활동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야 돼요. 그냥 단지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 그걸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10년을 투자를 해서 내가 장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면 그거는 정말 자기의 평생 미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책이 닳습니다. 그래서 꼭 책을 읽어보시고요. 책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보시고요. 네, 다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년인데 이제 중년이 돼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없다. 취미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 내가 남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미천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당장 돈도 중요하고 뭐 내가 현역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즐기고 내가 평생 남은 시간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뭔가 취미를 찾는 게 바로 장직의 첫 번째 그런 첫 발자국을 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제가 드릴 질문하고 중복되기도 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퇴직 후를 생각해서 많은 준비를 하겠지만 이 책에서 언급한 회사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 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은퇴자들의 실질적인 가장 큰 고민과 우리 김동선 저자님 또 혹시 해결책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은퇴자들의 고민이요. 네, 가장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고민 뭐죠? 뭐 다 마음속에 다들 돈 걱정하시죠.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은퇴 연령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50대 초반이면 벌써 이제 직장에서 나와야 되고, 근데 이제 월드뱅크에서는 퇴직 후에 이제 소득 수준을 현역에 있을 때의 70 내지 80% 정도를 이제 준비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은퇴자들의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현역 시절의 소득에서 한 45%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큰 고민거리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대 초반에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일을 찾게 되죠. 그래서 어떤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그다음 가장 중요한 과제고, 그렇지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결국에는 실버포로 이어지는 거예요. 노년기 빈곤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제적인 악순환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걱정거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해결책? 네. 해결책이 있을까요? 해결책은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으로 경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연금을 들 수도 있고요. 국민연금 있죠. 국민연금 있고 플러스 국민연금이 이제 노후 소득의 한 30% 내지는 40%밖에 대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만을 믿고 있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은 이제 개인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행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흔히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로서 베이커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이 이제 소득 수준과 행복과의 관계를 이제 살펴봤는데, 소득이 이제 높아지면 행복도 함께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수준이 일정 액수가 되면 그 이후로는 행복도가 계속해서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돈으로서 만들어질 수 있는 행복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액수의 돈을 가져도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삶의 목표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남은 인생을 뭘 하면서 살겠다. 어떤 사회적인 기여를 하겠다. 내지는 내 삶을 어떻게 충실하게 보내겠다라는 그런 삶의 지향점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이제 것을 경제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 점을 생각을 든다면 우리가 내가 돈은 참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은퇴하고 한 달 뭐 소득이 100만 원밖에 안 돼, 150만 원밖에 안 돼. 이렇다고 해서 내가 해외 크루즈 여행을 못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골프를 못 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그 해외 여행을 하고 골프를 칠 수 있는 사람들만큼 행복해지지 못하리라고는 생각 들지 않습니다. 또 나름대로의 많은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고요.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결책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물론 준비해야죠. 경제적 준비 플러스 돈을 위주로 생각하는 그 사고를 좀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다음 이 책은 마치 퇴직 교과서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건데요. 저자님께서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던 것들처럼 마치 퇴직 후에도 빵과 여러 가지 직업을 몸소 이렇게 하시면서 좀 책에도 기술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이제 책을 통해서 다른 분들한테 어떤 교훈을 주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런 교훈들이 멘토가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강하게 이제 내비치고 계신데 과연 좋은 멘토라는 어떤 분이 좋은 멘토인지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동안 살아가면서 그 퇴직에 대해서 막연히 오거든요. 막 하다가 보면 퇴직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생각하다 보면 내가 그동안 존경했던 사람들 또 이런 책도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퇴직에 대한 멘토는 그동안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그냥 책으로. 제가 볼 때는 퇴직에 대한 멘토는 퇴근 후 2시간이 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책 자랑하는 거예요. 이어서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퇴직하시고 가장 잘 하시는 쪽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사를 하시는데 조금 전에도 저희가 직접 봤습니다만 직접 노래도 하시고 조금 더 어떤 집중력을 높이고 강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아코디언까지도 배우고 계신답니다. 책에서 이제 언급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정말 그 주어진 시간에 제대로 된 교육 효과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다는 그런 감이 정말 와닿거든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도 아마 강사 후배님들도 많이 와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들려주실 정말 잘하는 강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마음 자세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좋은 얘기는 책에 다 있어요. 좋은 얘기는 책에 다 있고 제가 볼 때는 강사 하려면 일단 자기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내 얘기 또 내 얘기를 갖다가 어떻게 의미 있고 재미있게 꾸려가는지 예를 들어서 경찰이 강의하면 경찰 얘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또 군인이 강사하면 군인 얘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잘해가지고 의미 있게 전달하는 것이 강사의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새겨 듣겠습니다. 저도 강의를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그 강의 말씀 나오셨기 때문에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한 후에 기다린다는 신인사 대천명이 아주 강의식으로 묘하게 이렇게 묘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걔네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정말 진짜 땀나게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 명예 좋은 채소도 많이 먹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 먹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이 먹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다 노인이 다 되거든요. 노인이 안 되려고 막 노력하지 말고 노인 되는 연습을 하는데 정말 담배 피우는 거 먹는 거 잘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실제로 책에서 보다가 직접 만나 뵈니까 너무 위트 있으시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데요. 혹시 그렇게 스스로 훈련이 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자라오시면서 또 영향이 있었던 건지 또 그런 영향을 주셨다면 받으셨다면 어떤 분의 영향이신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근데 저는 경찰 생활을 한 30년 했는데요. 정말 경찰 생활하던 노래방 많이 다녔습니다. 자,
예, 너무 많은 얘기를, 예, 궁금한 점을 많이 들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김동선 저자님께, 마지막으로 마지막 의미에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5분 강의를, 예,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노인 문제 전문가, 노후 대책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게 2001년도예요. 그때 제가 한국일보 기자로 있다가 일본으로 이제 연수를 갔어요. 그 당시 제가 일본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2001년도가 우리나라 이제 고령화 사회에 이제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한 7%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일본을 갔더니 일본에서의 고령화율이 18%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 노인이 늘어난다라고 하지만 아직 12%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 18%였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거리에 나가면 젊은 사람 얼굴 보기 힘들고 정말 시골 같은 데 가면 노인들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상당히 많은 이제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 우리 사회도 그쪽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때의 경험 때문에 이제 노인 문제, 그리고 이제 노후 대책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됐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노인 문제를 봤을 때 일본과는 이제 또 양상이 많이 다른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노인들은 상당히 행복한 노인들이에요. 이제 일본이 그동안 과거에 이제 경제 성장의 과실을 지금 노인 세대가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연금 혜택이 풍부하고, 물론 일본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지금 노인 세대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건강하고 취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노인 하면 빈곤 문제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노인들이 아무런 준비가 없이 노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정말 평균 수명 60세였어요. 그럼 60세 되면 환갑잔치 했었는데 지금 이제 80세, 90세,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봅니다. 전혀 정말 이렇게 사회가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노인 문제를 풀어나갈 때 국가의 정부의 노인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개개인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노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가가 결국에는 노인 삶의 질을 이제 좌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은퇴자뿐만 아니라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은퇴했던 사람들, 은퇴를 한 사람들은 이제 또다시 노년기를 또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내 앞에 펼쳐질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책에 오늘 받으신 책에 이제 제가 사인을 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을 썼어요. 영어로 썼는데 Youth is a gift of nature. 그러니까 젊음은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우리 정말 젊음을 부러워하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청춘인데 이거는 자연이 준 선물이에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age is a gift of art예요. 정말 나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인생에서 많은 땀과 노력을 통해서 얻어낸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 노년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내가 준비하고 가꾼 내 인생의 마지막 최종 결정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나서 갑자기 생각나신 분이 계셨어요. 전국 노래자랑 하시는 송유 선생님 아시죠? 그분 올해 나이가 몇인지 아시나요? 80 넘으셨나요? 우리 나이로 1925년생이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91세이신데요. 아직까지 그렇게 현직에서 활동하시면서 돈을 많이 벌어오시고 이러는데 인생 100대 시대인데 갑자기 송혜 선생님 생각이 났습니다. 앞으로 인생 100세 시대 인생 이모작 평생
직장은 네. 없어도 예, 평생 직업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요즘에 그 40, 50대 직장인들이 예, 직장에서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느끼기는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거나 예, 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저자님 같이 현직에서 퇴직 후에 준비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생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이거를 보고 가슴에 상당히 많이 와닿았는데 회사는 전쟁터지만 네, 나오면 뭐라고 하셨어요? 나오면 지옥이다. 이게 이제 가슴에 많이 와닿았기 때문에 퇴근 후 2시간을 예, 꼭 활용을 하셔서 퇴직을 위한 골든타임을 꼭 만드셨으면 하는 게 오늘의 책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직 못 읽으신 분들은 예, 읽어보시고 예, 다음 방송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넉점반이라고 예, 윤석중 시인께서 예, 쓰신 건데요. 이 서울대학교 그 이영경 화가님께서 예, 나오셔가지고 동화 같은 얘기를 예, 다음에 예,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이건 언제 하냐면요. 예, 2015년 3월 19일 목요일 7시 30분 시민대학 장안간 1층 여기 컨퍼런스홀에서 예,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와의 특별한 만남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